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30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페드 의장의 발언 및 GDP 성장률 부진 속 혼조세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1분기 GDP 확정치가 전기 대비 연율 1.6% 감소, 이는 앞서 발표된 잠정치 마이너스 1.5%에도 미달되는 모습인데요. 지난해 4분기 6.9% 상승해서 비교를 해본다면 이는 굉장히 급격하게 둔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 페드의 최우선 정책이 물가 정책 안정이라는 이 점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는데, 이 페드가 과도하게 긴축을 단행하는 리스크가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실수는 물가 안정에 실패하는 것이다라고 밝혔고, 이어서 강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2%로 되돌릴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힘들 수 있다라는 점은 인정을 했는데, 역시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나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시장 입장에서는 일단 물가 안정 빠르게 시키려고 금리 인상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109.78달러 마이너스 1.77%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 강세, 달러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뉴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GDP 확정치, 확실하게 꺾인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간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향후에도 계속 커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금리를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채권부터 시작해서 유동성이 감소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빠지고 올라가고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뉴스 당연히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필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파월 연착륙 보장은 못하지만 물가 안정 실패가 더 큰 실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물가 안정부터 진행하겠다라고 의지를 다시 한번 표현을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핵심입니다, 결국엔. 자,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경제 여건이 지금과 같다면 다음 달 75bp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예상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올해 안에는 3.5%까지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지금이 1.75%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요 정도의 속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놓은 수치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ECB, 메파, 홀츠만 9월 이후에도 추가 금리 인상 여지 충분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역시도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크게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럽이 만약에 정말로 물가를 못 잡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EU 안에서도 굉장히 잡음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이 아시아 지역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정부 반도체 세액 공제 5배, 이 파격 확대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국내 반도체 공장을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이 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전자 쪽에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 이런 모습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관련주들 하나씩 긍정적인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게 바로 이재용 저력이다. TSMC 추격하는 차세대 EUV를 따냈다라고 하는데, 기존의 공장의 라인을 바꿀지 아니면은 신공장 쪽에 EUV 장비를 배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에 맞춰가지고 다른 장비들도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 이 반도체 장비나 소재,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30년 UAM 대중화 택시보다 싸게 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UAM이 뭐냐 하면 도심 항공 모빌리티입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헬기 같은 택시 요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러한 섹터가 올라갈 때마다 엮였던 쪽이 드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론 쪽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이게 아무래도 인구 과밀 지역들에서 잘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이 만약에 테스트필드로 성공적인 그러한 런칭을 보여주게 된다면 뉴욕이나 다른 지역들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요 섹터에서도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좋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LG 엔솔 미국 공장 투자를 재검토하는데 지금 이제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를 봤더니 물가가 요즘 너무 비싸졌고 원료도 비싼데 하다못해 인건비마저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엔솔 입장에서는 만들어서 팔아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몇 조 원 들여가지고 미국 쪽에 공장을 증설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고객사랑 일단 판매 가격을 다시 논의한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오케이를 하게 된다면 엔솔이 미국 쪽에 투자를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냐면 전 세계의 전기차 가격의 동시다발적인 인상 요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공급 가격 자체가 증가를 하면은 완성품 같은 경우에는 부품 가격 올랐으니까 판가 자체를 올리지 않겠습니까?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잘 팔리게 된다면 자, 일단 전 세계 화폐 가치가 많이 빠졌다든가 아니면 빈부격차가 커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양극단에서의 진행이 될 사업도 다시 한번 이 재편성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 규제 완화 요 뉴스 때문에 지금 뭐 화장품주가 다시 떠오르는 것이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화장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소비재들의 이 판매량 역시 증가를 하는 걸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시작은 화장품이지만 이 중국 쪽에서 뭐 여행부터 시작을 해서 뭐 다양한 부분들 하나씩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경고, 나토에 기대는 한국, 일본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우크라이나 핑계 대면서 갑자기 이 중국에서 반발하고 있어요, 세게. 자, 한국 쪽에 다시금 좀 제재를 걸거나 하는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진영 싸움에 좀 그 극단화가 크게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까지는 예전처럼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한국 쪽에 무언가 액션을 취할 가능성은 있으니까 중국 관련된 사업들, 특히나 뭐 카지노나 화장품은 촉각을 곤두세우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도움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방에서 먼저 안내를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 화면에 보이는 영상 그 소개란에 이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이 방안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현대 미포조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 저희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리포트와 함께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던 리포트가 어떤 거였냐면 요거였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로 5월 30일이었죠. 그러면 5월 30일 요때 만약에 봤다면 요 정도의 수익을 더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 어휴 괜찮았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었고 현재 어떤 식으로도 연결을 해서 볼 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나왔던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대형 조선사보다 회복이 빠를 것이다 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볼 수가 있었어요. 수익성 개선이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약간 이런 부분을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걱정되는 부분들 뉴스 많이 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지금 러시아 쪽에서 한국 지역에 주문을 꽤 많이 넣어놨는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러시아의 제재가 굉장히 심해지다 보니까 외채를 구하기가 힘들어 이 대금 납입을 못해서 지금 배가 재고로 남고 있다. 이런 소식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게 약간 걱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특수선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고부가가치를 잡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뭐 에너지선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재고로 남는다라고 하면 결국에 팔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제재 때문에 대금 납입을 못할 뿐이지 돈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가 에너지 팔아가지고 다 루블로 받아서 그렇지 떼돈 벌고 있어요. 나중에
환전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이게 연결돼가지고 결국에는 대금 납부하는데 그렇게까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그때는 밀린 그 이자만큼도 수익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뭐 이런 거 연결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현대 미포조선 대형 조선사들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나쁘게 볼 이유가 단 1도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물론 수급을 보면서 딱 봤을 때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전 고점도 뚫고 올라갈 것이다라고도 생각도 가능하지만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외국인 기관 가격이 높든 낮든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사겠습니까? 조금 더 올라갈 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개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높은 위치까지 보시는 외국인과 기관처럼 움직이시겠습니까? 저는 1번보다는 2번 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는 게 어떠할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 현대미포조선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를 놓고 본다면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일단 단타를 생각을 하신다면 자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 있죠. 여기 이탈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 홀딩 하시면서 지켜보시다가 이탈한다? 그럼 여기서 약간의 비중 조절 이걸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빠진다면 그동안 같은 경우에는 뭐 21선이나 뭐 60일선이나 이런 게 아니라 120일선을 지지받고 올라갔던 만큼 지금은 일단은 여기에서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 21선 지지까지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21선 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여기에서 다시금 이전 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보여진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각도가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21선이 아니라 그때는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딱 놓고 보면은 이런 추세는 그 11선이나 21선 결국엔 각도 보면서 정하고 이를 통해 가지고 전략을 세우면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현재 위치 단타는 볼린저 상단 그게 아니라면 일단 21선 우선적으로 보면서 여기 이탈 안 한다면 조금씩 보면서 높은 위치까지 한번 노려보자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현대 미포조선 앞으로도 수익성이 계속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더욱더 높은 위치까지 이 수급이 끊기기 전까지 여러분들 더 보면서 수익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다 말씀드리며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